안녕하세요. 방구석 예술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색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활동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방색이 뭐예요? 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오방색에 대해 탐구해 보고, 세 번째로 전통 문양 퍼즐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의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방색이 뭐예요? 책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오방색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오방색은 옛 사람들이 우주 변화의 원리로 생각했던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탄생한 5가지 색깔을 말합니다. 이 책은 오방색 하나하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방색의 근원이 되는 음양 오행의 원리는 무엇인지와 구체적인 쓰임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었던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옛 조상님들의 지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밴드 게시물 링크를 눌러 오방색 관련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어떤 문양과 색이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책 소개가 끝나고 참고 영상을 보았나요? 영상을 보았다면 우리나라 전통색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통색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방색은 무엇일까요? 오방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우주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음양오행이라고 해요. 따라서 오방색의 의미는 음양오행에 따른 5가지의 방위를 표현하는 색깔이에요. 여기서 방위가 무엇인지 아나요? 방위에 대해 잠시 설명해 줄게요. 방위는 지도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숫자 4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지도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표시하는 그림을 방위라고 합니다. 이 방위에서 동쪽은 오른쪽을, 서쪽은 왼쪽을, 북쪽은 위쪽을, 남쪽은 아래쪽을 가리켜요. 지도를 보면 지도에 방위 표시가 되어 있으니 나중에 친구들이 지도를 볼 때 방위 표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오방색은 방위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방위 표시인 동서남북이 오방색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친구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노란색은 중앙인 가운데를 의미하고 노란색을 중심으로 검정색은 북쪽인 위쪽을 의미합니다. 검정색과 반대 방향인 빨간색은 남쪽 아래쪽을 의미해요. 그리고 흰색은 서쪽인 왼쪽을 의미하고 반대 방향인 파란색은 동쪽인 오른쪽을 의미해요. 오방색은 5가지의 방위의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방색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한자 표현입니다. 한자로 노란색은 황색이라고 부르고 검정색은 흑색이라고 부르고 빨간색은 적색, 흰색은 백색, 파란색은 청색이라고 한자로 불러요. 두 번째로 오방색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검정색은 겨울을, 빨간색은 여름, 그리고 흰색은 가을, 파란색은 봄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로 오방색들은 색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노란색은 임금님의 옷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귀한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검정색은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검정색은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은 창조인데요.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흰색은 진실을 의미하는데요. 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방색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방색에 숨어져 있으니 나중에 또 다른 의미들을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방색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기에는 색깔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방색을 이용한 오간색이 생겨났습니다. 오간색은 오방색을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섞은 색을 오간색이라고 해요. 오간색은 어떤 색이 있을까요? 바로 검정색과 빨간색을 섞어 자색을, 검정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황색을 만들었어요. 자색은 보라색과 비슷한 색이고 황색은 황토색과 비슷한 색깔이에요. 또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 녹색인 초록색을, 흰색과 파란색을 섞어 벽색을, 그리고 흰색과 빨간색을 섞어 홍색을 만들었어요. 벽색은 하늘색과 비슷하고 홍색은 분홍색과 비슷한 색깔입니다. 그렇다면 오방색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오방색이 어디에 사용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방색은 우리가 입는 한복의 저고리에도 사용되고 한복에 착용하는 주머니인 복주머니에도 오방색이 사용됩니다. 또 태권도에서도 오방색이 사용됐는데요. 흰띠, 노란띠, 파란띠, 초록띠, 밤띠, 빨간띠, 검정띠입니다. 흰띠와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정띠는 오방색이 사용되었고 초록띠와 밤띠는 오간색이 사용되었지요. 단청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단청은 한옥 지붕인 처마 밑에 나무가 울퉁불퉁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단청이라고 해요. 한옥이나 우리나라 궁전을 보러 갔을 때 처마 밑에 단청이 오방색으로 꾸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오방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에 대해 탐구해 볼게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은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자연산수물, 문자문, 기하문, 복합문으로 나누어져요. 다 말이 어렵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물문입니다. 인물문은 사람의 얼굴 또는 형태나 신, 도깨비 등을 표현한 문양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양은 도깨비 무늬 수막새라고 합니다. 도깨비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도깨비나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문양을 인물문이라고 해요. 동물문은 동물 또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만들어낸 문양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문양은 용문이라고 해요. 용이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 찾아볼까요? 용은 무늬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동물문을 소개해 줄게요. 이 동물문은 해태문이라고 합니다. 해태는 사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태가 화재와 재앙을 막는다고 해서 궁궐에 많이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문양으로 만든 것을 동물문이라고 해요. 식물문은 식물 중 꽃을 주로 사용해 무늬로 표현한 문양을 식물문이라고 해요. 이 문양은 어떤 꽃을 닮았나요? 연꽃을 문양으로 만들어 연꽃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양은 어떤 꽃을 닮았나요? 국화꽃을 닮았나요? 국화꽃을 문양으로 만든 국화문입니다. 이러한 문양들처럼 꽃을 문양으로 만든 것을 식물문이라고 해요. 인공물문은 사람이 만든 물체를 이용해 만든 문양입니다. 인공물문은 형태보단 문양이 가진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화면에 보여지는 이 문양은 무엇처럼 생겼나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닮지 않았나요? 이 문양의 이름은 불꽃문입니다. 불꽃처럼 사람이 만든 물체를 이용해 만든 문양을
인공물문이라고 해요. 자연수산문은 동물이나 식물을 제외한 자연을 표현한 문양입니다. 이 문양은 어떤 자연을 표현한 걸까요? 구름을 문양으로 만든 구름문입니다. 구름처럼 생겼지요? 자연을 문양으로 표현한 것을 자연수산문이라고 해요. 문자문은 글자를 문으로 넣어 연속해서 배열할 문양을 문자문이라고 해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자를 문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한자는 복복자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한자인데요. 그래서 이 문양의 이름은 복자문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문양으로 만든 것을 문자문이라고 합니다. 기하문은 가로줄이나 세로줄, 동그라미 등을 나타낸 문양인데요. 이 문양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국기의 문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 문양의 이름은 태극문입니다. 이렇게 가로줄이나 세로줄 등을 이용해 나타낸 문양을 기하문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복합문입니다. 복합문은 여러 소재를 섞어 나타낸 문양인데요. 앞서 탐구한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자연수산물, 문자문, 기하문을 섞어 문양을 만들었어요. 이 문양은 구름을 용으로 만든 문양입니다. 그래서 구름용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 소재를 섞어서 나타낸 문양을 복합문이라고 합니다. 전통 문양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사용되었어요. 태극기 중앙에는 태극문이 사용되었고 태극문 안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오방색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식입니다. 다식은 한국 고유의 과자입니다. 다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 문양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놀이개입니다. 이 놀이개는 한복에 사용되는 장신구인데요. 놀이개에도 전통 문양이 사용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청입니다. 단청은 오방색과 전통 문양이 사용되어 있어요. 색은 오방색을 이용하고 무늬는 전통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오방색과 전통 문양은 주로 같이 쓰이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방색과 전통 문양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 외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문화가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신감 있게 소개하는 마음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활동지를 하면서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오늘의 활동지는 전통 문양과 오방색입니다. 활동지가 준비 안 된 친구들은 밴드 방구석 예술팀 게시물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프린트해 주세요. 첫 번째로 오방색의 의미입니다. 우리 활동지에 오방색표가 그려져 있죠? 오방색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가운데는 노란색, 위쪽은 검정색, 아래쪽은 빨간색, 왼쪽은 하얀색, 오른쪽은 파란색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보고 활동지를 채워주세요. 다 채워보았나요? 지금부터는 색마다 달려있는 구름 모양에 각각의 의미들을 적어주세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은 어떤 의미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은 방위로는 중앙, 한자로는 황색, 그리고 임금님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귀한 색이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세요. 검정색은 어떤 의미들이 있었을까요? 검정색의 의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정색은 방위로는 북쪽, 한자로는 흑색, 계절 의미로는 겨울, 그리고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랑색은 어떤 의미들이 있었을까요? 파랑색의 의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파랑색은 방위로는 동쪽, 한자로는 청색, 계절 의미로는 봄을,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빨간색의 의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은 방위로는 남쪽, 한자로는 적색, 계절 의미로는 여름, 그리고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은 어떤 의미들이 있었을까요? 흰색의 의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흰색은 방위로는 서쪽을, 한자로는 백색, 계절 의미로는 가을, 그리고 진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고한 오방색과 전통 문양을 이용해 복주머니를 꾸며볼 거예요. 복주머니 접는 방법 영상을 보고 접어서 전통 문양과 오방색을 이용해 꾸민 후 활동지 칸에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탐구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탐구활동 재밌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활동인 전통문양 퍼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